안녕하세요. 한양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김도환입니다. 이번 제39차 의학교육학술대회 자유연재 네 번째 세션에서 한국의 의사상 2022에 기반한 의과대학 사명선언문 분석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연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논문의 순서에 따라서 사명과 의학교육 평가인증, 한국의 의사상을 중심으로 간단히 배경을 말씀드리고 수행한 연구의 방법, 그리고 결과, 고찰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명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사명은 전통적으로는 주로 기업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고 기관의 존재 목적이나 정체성이나 기관의 우선순위와 방향과 같은 것을 선언하고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그런 짧은 문장을 보통 사명으로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명이 점차 대학으로도 확산되고 들어왔고 학생 선발이나 교육과정 운영의 방향 등을 사명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또한 이러한 사명이 사회나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서 역동적이고 반복적으로 변화하고 바뀌어 나가기도 하였습니다. 의과대학 역시 사명을 점차 만들고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의과대학의 사명은 사회적 계약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게 됩니다. 즉 전문직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의과대학이 사회에 어떠한 기여를 혹은 어떠한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역할을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의과대학은 교육, 연구, 진료, 혹은 봉사와 같은 활동을 주로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의과대학이 가져야 할 최우선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마 각 대학에서 의학교육 평가인증 작업에 조금이라도 참여를 해보신 교수님들이라면 사명과 성과라는 첫 번째 영역 이 대단히 익숙하고 특히 거기서 첫 번째 부문의 첫 번째 기준이 바로 의과대학이 사명을 정하고 이를 구성원과 보건의료 분야 관계자들이 인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한국의 의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의사상은 처음 만들어진 것은 2014년이고 이 당시에 이 서문을 보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민국의 의사에게 기대되는 역할과 덕목을 규정하고자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사로서 해야 되는 역할과 역량을 이렇게 5개 범주, 16개 역량 65개 세부 역량으로 최초에 개발했다가 비교적 최근에 한국의 의사상 2022가 나오면서 역할 범주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역량과 세부 역량을 다소 병합하고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각각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의 의사상 2014의 구조화 내용은 이렇게 환자 진료부터 교육과 연구까지 5개 영역에서 16개 역량, 각 영역별로 많게는 4개, 적게는 2개 해서 이렇게 총 16개 역량이 있었는데 이것이 첫 번째 영역에서는 2개, 두 번째 영역에서도 2개, 세 번째 영역에서 2개, 네 번째 영역에서 3개, 다섯 번째 영역에서 그대로 2개가 되어 기존의 16개 역량이 총 11개 역량으로 숫자가 조금 줄어들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명과 한국의 의사상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두 번째 평가인증 기준에 바로 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에는 기본 수준의 역량을 갖춘 의사, 다양한 의학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한 적절한 기본을 갖춘 의사, 그리고 기본의학교육 졸업성과와 한국의 의사상에서 제시한 의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의사 등을 배출하기 위한 교육 전략이 있다 라고 작성 가이드에 되어 있습니다. 즉, 사명은 개별 의과대학이 지향하는 혹은 개별 의과대학이 목표로 하는 바이고 한국의 의사상은 그 기관에서 양성되는 의사가 혹은 의과대학생이 목표로 하는 바이지만 이 둘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 연계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의 연구 목표는 한국의 의사상 2022에 기반해서 국내 의과대학의 사명이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전체 40개 모든 의과대학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작년 여름에 사명, 사명선언문, 미션 스테이트먼트 등으로 명명된 텍스트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때 배제된 것은 비전이나 핵심 가치, 슬로건, 졸업 역량이라고 명명된 텍스트는 배제하였고
예컨대 이 옆에 그림에서 미션이라고 표기된 이 부분의 텍스트는 수집하였지만 비전이라고 구분된 이 부분의 텍스트는 수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 분석을 귀납적 그리고 연역적으로 시행하였고, 특히 연역적 내용 분석은 기존의 이론이나 연구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의사상을 바탕으로 이 사명의 내용이 어떻게 대응되는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저희 학교의 사명을 바탕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의 사명은 이렇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형태로 게시되어 있었고 이것을 일단 텍스트 형태로 모두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수집된 텍스트에서 키워드를 추출하였습니다. 키워드 혹은 개념어, 컨셉 월드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사랑, 실천, 교육, 연구, 사회, 책무 등과 같이 이렇게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을 키워드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각각의 키워드는 어느 맥락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를 갖추고 있는 단위를 구분하여 분석한 것이 이 다음 단계였고, 예를 들면 사랑의 실천, 실용적, 능동적, 창의적 의료인, 인류 건강의 기여 와 같은 식으로 의미 단위를 이 밑줄 친 것이 하나의 묶음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 단위를 연역적으로 한국의 의사상에 맞춰서 매칭을 시켜보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환자 진료라는 영역에 매칭되는 한양의대 사명은 이것이 있었고 이것을 환자 진료에 매칭하였습니다. 사회적 책무라는 세 번째 영역에 매칭되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여 인류 건강에 기여한다,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이런 문구가 사회적 책무성의 내용에 부합하는 사명의 문구였습니다. 유사하게 교육과 연구는 의과학적 양성과 연구를 통하여 의학의 미래를 선도한다와 같은 것이 교육과 연구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40개 의과대학의 사명을 분석한 결과 각 의과대학의 사명의 일단 재개정 연도는 중앙값을 2019년으로 하는 평균적으로는 2018년 정도에 주로 재개정되었고, 글자 수만 보았을 때는 평균적으로는 79개, 가장 작은 사명은 짧게는 7글자, 가장 많은 사명은 336글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단어 숫자를 보았을 때 평균적으로 19개 단어 정도로 이루어져 있었고, 40개 의과대학에 등장한 개념어, 키워드의 개수는 총 846개이며 이 중에서 중복을 다 빼고 고유한 단어만, 중복이 없는 것만 셌을 때는 251개였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확인한 사명 중에 가장 짧은 사명이고 저희가 수집한 사명 중에 가장 긴 사명 선언문입니다. 이렇게 분석한 결과를 5개 영역별로 보았을 때는 이와 같았습니다. 5개 영역 중에 사회적 책무성에 해당하는 의미 단위가 포함된 학교가 40개 중에 39개였고 그 뒤를 이어 교육과 연구, 환자 진료를 각각 30개, 27개 학교에서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소통과 협력이나 전문 직업성과 관련된 문구가 사명에 포함된 학교는 11개, 8개 정도였습니다. 각 영역별로 역량이 이렇게 2개 또는 3개씩 있다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는데, 문구를 이 역량 단위에 매칭시켜 보았을 때는 이러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앞과 유사하게 사회적 책무성에 해당하는 문구를 가지고 있는, 특히 공중 및 국제보건활동에 해당하는 문구를 가진 대학이 36개로 제일 많았고, 그 뒤를 이어서 연구에 대한 문구가 포함된 대학이 28개 대학, 의학지식과 진료 역량에 대한 문구가 포함된 대학이 27개 대학이었고, 4.2, 4.3, 즉 전문직 주도의 자율 규제나 전문직업성과 자기관리에 대한 문구가 사명에 포함되어 있는 대학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각각의 영역에 그럼 주로 어떤 컨셉 월드, 즉 키워드들이 많이 있는지를 빈도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 진료 영역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단어 수준으로 보았을 때 의사, 의료인, 진료와 같은 것이었고, 사회적 책무성에서 가장 많이 들어간 단어는 사회, 인류, 건강, 지역, 기여와 같은 단어였습니다. 교육과 연구에 들어가 있는 문구에 포함된 단어 중 가장 많이 들어간 단어는 연구, 의학, 발전, 창의와 같은 단어였습니다.
일부 문구는 한국의 의사상에 매칭되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학 이념이나 가톨릭 정신, 불교 정신과 같은 키워드들은 설립 이념에 기반을 둔 조직이라는 의과대학의 특성을 보여주었지만 한국의 의사상에는 매칭되지 않았고, 무엇을 교육한다, 양성한다와 같은 의미의 키워드는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의 특징을 나타내지만 이것이 한국의 의사상에 교육이라는 영역이 있지만 거기에 해당한다고 보진 않았습니다. 봉사와 나눔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사명도 있었고, 이는 봉사 및 희생하는 의사를 그 기관이 강조한다 라고 생각하였지만 이러한 봉사나 나눔이란 키워드는 한국의 의사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키워드였고, 인성, 태도, 품성, 인재, 소양, 실력과 같은 것도 인성과 능력을 갖춘 의사를 강조하다는 기관의, 즉 의과대학의 사명이었지만 한국의 의사상에 정확히 매칭되는 영역을 찾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사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전통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주제라고 하면 교육, 연구, 진료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의과대학이 혹은 대학병원의 주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고, 다만 여러 외국 의과대학의 상황을 보면 이 외에도 새롭게 등장하고 강조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차 의료라든가 다양성, 예방, 분포, 비용 통제와 같은 것들이 새롭게 강조되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과대학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주제 혹은 단어였습니다.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사명을 살펴보면 내용이 균질하고 역량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역량은 거의 모든 의과대학의 사명에 포함되어 있었던 반면 일부 역량은 거의 대부분의 사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상위 10%의 단어가 총 406개, 즉 전체 빈도의 50%를 차지할 만큼 일부 단어에 편중되는 양상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협력이나 전문직업성 영역에 대한 언급이나 문구는 매우 적은 편이었고, 이러한 것도 사명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전문직업성에 해당하는 윤리적으로 의료직을 수행하는 능력이나 소통과 협력에 해당하는 환자 및 보호자와 의사소통하는 능력이 기존 연구에 따르면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는 낮은 중점 개선 영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 사명에 적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능력인데, 이러한 능력이 오히려 현재 의료인에게 혹은 의사에게 부족하다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보면 지금 사명에 누락된 요소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고 강조할 필요를 느낍니다. 사명을 다룬 선행 연구에서는 사명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만큼이나 사명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기존의 인성이나 태도나 소양, 품성과 같은 용어로 일부 의과대학은 우리는 이런 용어에서 의사소통이나 윤리성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용어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이 강조되는 사회적 요구를 사명에 반영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새롭게 등장하는 주제들이 있는데, 이런 주제가 사명에 반영되고 그것이 의과대학의 여러 정책과 의과대학에서 하는 일들에 반영되도록 변화에 대한 수동적 반응이 아니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과대학의 다양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명만 보면 마치 대부분의 의과대학이 매우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의과대학이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의과대학이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사명에 반영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또한 어느 집단이든 그 집단의 다양성은 분명히 지속 가능성 혹은 급격한 변화에 더 강한 적응력과 대응력을 갖게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의과대학에 조금 더 다양성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명 분석의 결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사명이라는 것이 조직의 핵심 목적을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선언하다 보니 다 담기지 못하는 의미가 있고, 앞서 몇 가지 단어처럼 구체적이보다는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명은 일방적으로 게시한 문서이기 때문에 인터뷰와 달리 프로빙이나
후속 질문을 통해 정확한 의미를 깊이 파고드는 것이 불가능한 자료입니다. 한편 사명을 분석했지만 사명과 실천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 방향으로도 가능한데 사명에 있지만 실천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실천하고 있지만 사명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는 횡단적인 분석으로 특히 사명이 도입된 초기임을 고려했을 때 시간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